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말이죠. 실제로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는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농후하게 보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펄쩍 뛰고 여당에서도 뭐 이거는 무슨 그 사실상 민주당에서 뭐 괴담을 유포하는 수준이다, 뭐 계엄 괴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성 장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보실 것 같고, 당내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표회담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계엄은 우리에게 되게,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죠. 평시의 계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계엄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네. 군인들도 깨어 있고 그 정보가 이제는 많이 오픈돼 있고 국민들의 의식도 계엄을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부라면은 계엄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낮다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계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상식을 초월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예.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고, 이 상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밥 먹듯이 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선 민심이 뭐였습니까? 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았는데 그걸 계속 바꾸지 않으니까 143만 명이 탄핵 청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내와 관련되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본인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은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본인 말은 뭐였나요? 거부권을 왜 그 행사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네.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그렇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상식적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밑에 내려앉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로 위험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용현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캐릭터보다는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계엄할 수 있는 구조의 퍼즐이 맞추어져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으로 만약에 갈 경우 그런 계엄의 칼을 빼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유혹이 생기더라도 그 밑에 있는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원들이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계엄을 법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 2명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맞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발령을 합니다. 바로 계엄 바로 발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는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회에서는 통보를 받고 임시회의를 해서 가반 이상이면은 계엄을 중지하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있던 계엄 발령은 사실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의하는 2명,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2명 다 누굽니까? 충안고 출신이요. 그렇습니다. 친정체제 2사람이. 그런데 그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든가 그런 인맥이 형성 안 된 건의를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명이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 있잖아요. 그럼 계엄을 실행할 때 핵심 요원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계엄 방첩사령관은 합동 수사본부장을 합니다. 12.12 영화에도 보면 맞습니다. 12.12 때 보안사령관 역할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합동수사본부장은 검찰까지 통제해버려요. 검찰까지, 현 사법검찰까지 계엄이 선포되면 다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 키맨이 3명인데
국방부 장관하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은 이제 그 합참무장 포스타 중에 한 명을 통상시켜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통상 예전에는 합참의장이나 육군 총장 중에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근데 2명 다 시켜도 부담스러워요. 예. 합참의장은 그 평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북한 그 도발을 막는 이런 걸 하는데 계엄사령관 하면은 네. 정신이 이쪽에 쏠릴 수 있고, 육군 총장은 행정권을 군령권을 안 가지고 있고 군정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부대를 네. 지휘하는데 또 계룡돼 있고 좀 제한이 되죠. 예. 그래서 올 봄에 그러니까 합참 차장이 그동안 3스타였는데 예. 포스타로 바꿨어요. 합참 차장을요. 네, 네. 육군 포스타로. 예. 네, 그 물론 거기는 포스타는 보낼 수는 있어요. 네. 직위상. 그런데 이제 그동안 3스타가 주로 했는데 포스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건의하는 2사람인데 2사람 다 충안고, 네. 키맨 3명 중에 2명이 충안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동안 이제 김용현의 형태로 봤을 때 이틀막 경호처장, 국민의 그 아마 국방부 장관을 하다 보면은 네네. 대통령 부부의 그 이해관계와 군의 국가나 군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합리적인 분이면은 국민 편에 서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계엄 사항으로 그 탄핵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통령 부분은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예. 그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 안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자기 칼은 있어요. 계엄의 칼은. 이걸 뺄까 말까 예. 할 때 예. 국방부 장관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잖아. 중요한데 그런데 대통령 그 핵심, 편이 너무 명징한. 그리고 또 지금 경호처장은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역대 그래서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반 동안 가까이 대통령 부부의 안위만 모든 걸 생각하고 근무한 사람이 경호처장이잖아요. 네네네. 국방부 장관이 오더라도 그 생각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가 충돌될 때는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선택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의 구조는 완성된 상태고 구조가 완성이 예, 언제든지 거의 완성돼 간 상태이기 칼을 뺄 수 때문에 있고 유혹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거죠. 국회에서 네. 사실상 탄핵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는 그 거다. 탄핵은 국회에서 금방 되나요? 아무리 중대한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예. 박근혜 정권 때 보십시오. 촛불 맞습니다. 시위, 촛불 엄청나게 많아져서 네. 나중에 그 당시 보수당 그때 무슨 당이었죠? 국민의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예. 의원들도 위협감을 느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소추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어느 시위 현장을 가든 태극기 집회가 있고 맞습니다. 촛불 그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 박근혜 있지만은 탄핵 때도 예. 똑같이 맞불 집회라는 형식으로 광화문에 네. 그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집회를 했었죠. 있었지만은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그 당시는 조직화가 그렇게 덜 됐어요. 맞았습니다. 사실 보수론자들은 그 집회 훈련이 별로 안 돼 있던 당시라서 이 태극기 집회가 하긴 했어도 규모나 또 맞습니다. 조직화가 덜 됐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태극기 부대의 집회는 오히려 더 조직화가 잘 돼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혼란스럽고 그런 명목을 잡아서 계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정부라면은 상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배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의문, 의혹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개변이다 또는 뭐 공작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김용현 장관 지명을 철회하면은 이런 의혹이 없어요. 네.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네.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날 청문회 때 그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하나 제기한 것이 있는데 수도권 사령관 3명과 네, 수도권 경호처장이 공간에 수도권 3명을 불러서 뭐 모임을 했다. 뭐 그건데 그때 김용현 후보자는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경호 작전에 대한 토의를 계엄으로 둔갑시킨다라고 그런 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호처장이 그 3명의 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3명의 사령관을 만약에 부른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아주 큰 일이에요. 일단 평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휘체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거고 만약에 경호 목적으로 본인 얘기처럼 경호 목적으로 모은다고 해도 경호처장이 집합을 못 시키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경호를 해서 좀 제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회의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라. 그리고 사령관 3명만 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작전을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그 병력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합참의 참모가 가야 되고 국방부 정책실장이나 차장이나 누군가 가야 되고요. 합참의 참모가 가야 되고 합참 차장이 되든 작전본부장이나 작전부장, 부장급 정도가 같이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 회의 결과를 작전 명령으로 내려줘야 병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합참에서 장관이 지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회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공간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는 지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에서 그렇게 장관 허락 없이 모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키는 아주 큰 사건이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신원식 장관하고 육군 총장이 몰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합참 의장이 이것은 아주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의 상관은 2명이에요. 육군 총장은 군 정권의 상관이고 군령 있잖아요. 작전권은 합참 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데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불렀다 하더라도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은 육군 총장님한테 전해서 이래서 경호처장이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락 받고 갔다 와서 가서 보니까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불손하고 방첩사령관의 상관은 장관님입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핵심 사령관 3명은 부를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LG 뭐 그룹 예를 들어 LG나 삼성 예를 들어서 LG 그룹 회장이 삼성 그룹의 핵심 사장 3명을 공간으로 불렀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다 의혹을 갖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기술을 빼가는 거야? 뭐 이런 의혹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삼성 예를 들어 회장 입장에서 불쾌한 거고 그걸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장만이 아니라 또 여러 참모가 같이 가는 거고 낮에 가는 거고 이거는 민간 회사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물며 군에서는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인 군에서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불순한 의도라고 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불순한 의도라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만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가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인사권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지금 의혹이 되게 되는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간 내용을 저는
확인해야 아직 된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예. 이것이 국방부의 공문으로 소집 명령이 내려가서 한 것인지 예. 만약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불손한 의도란 게 뭐예요? 지휘체제 물란시키는 것도 불손한 것이고 그렇죠. 이 계엄을 모의했는 것도 불손을 했다면은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자체는 아주 나쁜 행위다. 네. 군을 당일 지휘체제를 무너뜨린다. 그 김용현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해주지 않은 채로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발언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선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않았고 적어도 그날 국방이 부인하지 않 이런 거면은 바로 부인하잖아요. 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끝나고 되는데. 나서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계엄 뭐 작전 회의였다. 경호 작전 회의인데 그거를 가대하게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투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자체 회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면은. 네. 네. 이 자체로 혹시 뭐 근데 장관이 이제 되셨으니 아직 되진 않았죠. 후보자 네, 아직은 임명은 아직 안 됐어요. 대통령 임명장 주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네. 안 줄까요? 이 상황에서? 아직은 뭐 제가 저희들은 그러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좀 차리시고 지금 이런 의혹들이 많으니까 의혹에 만약 임명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이 제기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참 혼란스럽고 또 그러니까 빨리 사퇴시키고 지명 처리하고 네. 하면은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도 예. 예를 들어서 계엄하는 구조 이런 것도 네. 중간에 하나의 그 퍼즐이 빠져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명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근거가 없니 뭐 이런 모임 자체가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미 박근혜 탄핵 때도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뭡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가반 의석 넘는데 해제하면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 얘기가 하는데 있었죠. 그것도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셔도 아마 저희 시청자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김용현 후보자가 이렇게 의혹과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해야 옳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혼란은 초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은 그 민주당 혹은 야당 쪽에서 하시라도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뭐 업무 시작도 안 된 사람을 뭐 탄핵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국방부 장관 탄핵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장관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은 탄핵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보는 추워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른 행정부처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네네. 탄핵하면은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때까지 공백이 생기고 장관은 업무가 중지가 되고 차관이 대행하잖아요. 그럼 다른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사례로 보면 행안부는 차관이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장관. 국방부는 차관이 대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구조가 중요해요. 왜냐 차관은 직급으로 보면 3스타급입니다. 군에서. 군 3스타급이에요. 그럼 이제 차관이 대행하는데 3스타급인데 물론 장관 대행하기 때문에 권한을 줬다 하지만은 포스타들을 지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육군, 해군, 공군 총장, 합참의장 물론 형식적으로는 지휘가 되겠지만은 자발적인 이런 충성을 우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3스타급인데 지시하면 더 그런 것은 장관이 우리 한미연합사령관도 지휘를 하는 구조예요.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데
그 양계 우리 한국과 미국의 동시 지휘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연합사령관도 포스트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연합사령관이 차관이 대행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하겠지만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런 불가하겠네요. 그가 그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예. 조금 지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은 탄핵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혼란이 생길 노정이 수가 되기 때문에 예. 쉬운 거는 아니죠. 아, 네.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